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다 한 2%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요인보다는 이제 해외 변수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8.2, 예상치가 0.2, 8.1이었는데 이거보다 높게 나왔죠.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어제 보여드린 표인데 주요 기관별 이번 CPI 전망치였거든요. 그러니까 8.1이 제일 많이 몰려 있었고 8.2를 예상한 곳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망치가 8.0에서 8.2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기준 잡아드릴 때 플러스 마이너스 0.2%포인트 위아래, 그러니까 7.9 밑으로 나오면 서프라이즈, 8.3 위로 나오면 쇼크, 이제 이런 기준이었어요. 근데 어제 8.2 가지고 선물이 많이 빠지길래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잘 안 꺾이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불안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쇼크로 매도를 일방적으로 할 때는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식에서 초반에 빠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 매수가 유입돼서 미증시가 올라가고 그런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럼 이제 미증시가 왜 어제 그렇게까지 확 밀고 올라갔을까? 그냥 덜 빠지면 되는 거 정도였는데 왜 플러스까지 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제 위치가 어떤 게 있었냐면 코로나 국면에서 저점과 이번 어떤 이후에 이제 최고점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최저점이 2200포인트 정도 됐었고 최고가 한 4800 정도 되잖아요. 이러면 2600포인트 올라갔죠. 이게 상승의 절반이 1300포인트니까 3500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그 부분이 딱 이제 그 부분까지 내려오면서 시장의 조정은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맞춰졌던 다양한 어떤 포지션, 공매도,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청산이 되면서 1차적으로 이 위치면 이번 조정은 마무리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일부 어떤 매수가 가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주봉에서 보여드린 200주선, 그러니까 200주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선이 깨지면 금융위기급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튕겨 올라가면 금융위기까지는 아니고 근데 지금 명백하게 금융위기로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모호한 상황에서 이 선이 깨고 내려가 있다 보니까 일단 지금 당장 금융위기는 아닌데 이걸 깰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매수세가 붙는 이제 그런 흐름도 일부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풋에 대한 베팅이 되게 많았대요. 풋 베팅이 되게 많았는데 풋 베팅이라는 건 하락할 걸 염두에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제 실제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어제 초반에 알고리즘 매매 때문에 시장의 낙폭이 컸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락을 이용해서 풋을 이제 청산하면서 이제 청산을 하면서 매수세로 그걸 갖다가 이제 커버를 하는 공매도 숏커버와 함께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강하게 이제 숏커버와 함께 이제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지 수급만 가지고는 어렵고 재료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재료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감세안을 처리할 것 같다. 이전에 이제 부자 감세 부분만 처리하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이제 법인세 인상 자체를 다 접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파운드화가 하락하다 거의 뭐 달러 대비 1대1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거의 이제 반등을 하면서 달러화가 강세 보이는 것 자체가 신흥시장에는 스트레스였죠. 이 부분이 좀 유연해졌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나온 소식으로는 크레딧 스위스가 지금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 미조라는 곳에서 크레딧 스위스의 일부 사업부를 인수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어떤 인수 대상자 이름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럽 쪽의 어떤 리스크가 조금 진정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된 점도 역시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데 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뭐 개인만 매도했죠. 양시장 거의 1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고 이제 매수하는 업종도 늘어났고 그리고 오늘 초반에 선물 매수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막판에 선물을 되게 많이 줄였습니다. 여기 표기되는 것보다 더 많이 줄어들어 있는데 오늘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간 건 좀 오버야. 그러니까 너무 좀 오버해서 올라갔어.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월요일날 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오늘만 놓고 볼 때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을 매수하면서 이제 상승 종목 수도 크게 늘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종목을 보면 이거는 이번 주 누적, 그러니까 이번 주 누적 최근 5일 동안의 매매 종목인데 외국인들 기관이 특히 이제 외국인들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매수기죠. 그러니까 9월 말 이후에 매수했던 종목들의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그러니까 2차 전지와 반도체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이제 하이닉스, 현대차, 그러니까 전차를 좀 많이 팔았는데 그동안에 또 발목을 잡았던 게 인터넷주들이었잖아요. 근데
네이버 쪽을 또 이제 매수로 돌리면서 발목 잡던 종목들까지 이제 돌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 누적으로 보지 않고 오늘만 놓고 보면 외국인 투자들이 신라젠을 상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라젠을 비롯해서 이제 바이오 계열의 종목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된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엔터주들, 예, 한동안 좀 오락가락했던 엔터주들이 매수로 붙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반면에 이제 이 뭐 2차 전지라든가 일부 IT 계열의 종목들이 약간 매도가 좀 보였고, 기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예,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NF,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종목들과 이제 뭐 그 외에는 뭐 IT 계열의 종목이 일부 있었죠. 뭐 원익 IPS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이 몇몇 개가 좀 포진해서 이제 업종 내에서 이제 엔터,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일부 이런 것들을 좀 골라서 담는, 예, 그런 형태의 매매를 좀 보였습니다. 자, 이제 이후에 이슈가 중요한데, 지금 일단 지표하고 정책은 계속 나오긴 하지만 이제 공백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워낙 CPI 주목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FMC도 없고 당분간은, 다음에 이제 지표도 CPI만큼 임팩트가 큰 재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마 연준 인사들의 발언, 기업들의 실적, 그다음에 금리 등락 이런 것들로 넘어가게 될 거거든요.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재료가 뭐 여러 일을 막 움직일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하루하루 등락이 좀 엇갈리는 그런 형태가 되되, 엄청나게 일정에 대한 긴장감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좀 아쉬운 건 환율이 생각보다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오고 지금 9월 말부터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하는데도 환율이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좀 빠져줘야 시장이 좀 올라갈 때, 외국인들 매수에 비해서 지금 지수가 올라간 게 없잖아요. 이번 주 음봉이 하락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여기서 확실하게 좀 떨어져 줘야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좀 이게 아직 오락가락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반등 이후에 대장주 구도라고 썼는데, 오늘은 사실 뭐 다 올라갔기 때문에 특징주라고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2차 전지 반도체 쪽으로 보긴 했는데, 오늘 올라간 종목은 뭐 엔터주라든가 코스닥 쪽에서 보면 일부 바이오 종목이라든가 하여튼 좀 그 정진산업계 움직였거든요. 근데 대장주가 올라가서 수급이 집중되면서 안정적으로 계속 가는 종목이 나와줘야 시장이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좀 뭐가 해줄지 요것도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하나 써놨는데, 오늘 뭐 장중에 제가 텔레그램으로도 보내드렸는데, 이게 10월 4일 이후에 보세요. 4일에 역대 상승 종목수 6위, 역대 상승 종목수 5위, 하락 종목수 2위, 하락 종목수 4위, 오늘은 장 중반까지 역대 상승 종목수 1위였거든요. 근데 종가로는 2위가 됐는데 되게 없어납니다. 근데 이게 상승 종목수가 이렇게 많은 날, 원래 1개월 후에 다 올랐는데 이번에 도장 깨기가 하나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9월 13일에 이제 상승 종목수 이게 8인가 9위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시장이 15% 빠져가지고 이 도장이 하나 깨졌거든요. 근데 10월에 이렇게 상승 종목수 상위가 여러 개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요게 이제 한 달 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좀 봐야겠죠. 근데 이 깨진 도장, 요거대로 이제 도장이 완전히 깨진 상태로 갈 거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 물량을 받은 쪽에서 들어 올릴 거냐, 요게 이제 하나의 어떤 묘한 어떤 기록, 이번 주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다 싶어서 요 기록도 하나 제가 이제 보시라고 이제 남겼습니다. 예, 어쨌든 주말에 또 다양한 데이터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꼭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네이버 고릴라 리서치 카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